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삼성오토 미션에 와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정말 이거저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중에 정말 진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도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와 미션의 궁합 요런 것까지도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병렬 방식이니 직렬 방식이니 말이 많은데, 어쨌든 미션만 30년 이상 다뤘던 미션 전문가는 과연 하이브리드 미션을 어떻게 보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살짝 깨물어봤어요. 아, 대표님, 네. 무슨 차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닛산 인피니티 QX60이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미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회사에 입고가 됐는데 좀 오랫동안 좀 보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예요? 이쪽에 여기 하이브리드. 예, 여기 이제 고압선 있고 여기 인버터 있잖아요. 예. 네. 4기통에 슈퍼차저 달린 그런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 이게 뭐 다른 차량 엔진을 공유하거나 미션을 공유하거나 그러나요? 닛산의 이제 무라노 차량하고 몇 개 이제 벤 같은 차량들이 그 엔진 미션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량도 수리가 돼요? 이게 수리가 사실 부품만 잘 나오면 저희가 수리가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산차는 잘 모르겠지만 수입차는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안 팔아요? 판매가 안 되는 부품도 있고,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 어셈블리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부품값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차 부품값이 2천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 가격 1,000만 원이고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차는 그래서 차주분이 이 차를 고치러 오셨다가 저희가 부품 문제 때문에 계속 차를 못 고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차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차를 줘도 이거 수리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냥 주셨어요. 그냥 가지라고 니네. 공짜로 주셨네? 네, 명의가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애가 셋이라서 예. 취등록세가 없거든요. 다자녀로? 네, 7인승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취등록세 없으니까 한번 떠나 보고 고쳐서 뭐 팔 수 있으면 팔고, 아니면 그냥 저희도 누르려고 지금.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미션 수리를 오래 했잖아요. 그것도 네. 수입차 미션 수리를. 네. 실제로 이렇게 차량을 수리하러 오셨다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일단은 서비스센터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로 오시는 거고요, 저희한테. 거기 한번 거쳐가지고 그렇죠, 오는군요, 그렇죠. 일로. 보통 센터에 이제 미션 나가서 가면은 그냥 차 바꾸시라고 영업사원이 나오죠, 이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멘탈이 털린 상태로 오셔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대부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서 잘 수리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부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도움 드릴 수 이제 없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기아에서 네. 카니발 점유 하이브리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뭐 일본은 병렬 방식인가 직렬 방식인가 네네네. 쓴다고 네네네. 하는데, 네. 솔직히 중고차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K8에 쓰던 승용차에 쓰던 하이브리드잖아요. 1.6 하이브리드면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팰리세이드 보니까 결국은 2.5 하이브리드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션을 수리하고 다뤄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엔진 사이즈가, 하이브리드는 다 엔진 사이즈가 다운 사이징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4기통이거든요. 예. 이게 QX60이 지금 팰리세이드 정도 되는 그런 사양인데, 원래는 이 차가 가솔린 모델이 6기통이에요. 6기통 모델의 그 3.5 이제 모델이 가솔린 모델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2,500cc네요. 그럼 2.5 하이브리드네, 얘도. 네, 2.5에다가 지금 슈퍼차저까지 붙었습니다. 터보 차저가 아니고 슈퍼차저가 붙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도 슈퍼차저 올린 차들이 얼마 없는데? 이 슈퍼차저 올렸어요? 슈퍼차저 올렸어요. 우리나라에 슈퍼차저 올린 차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슈퍼차저보다는 대부분 터보를 많이 써요. 그죠? 네.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2.5에 슈퍼차저 올려서 지금 마력수가 한 200마력 중반대 정도? 그 정도면은 하이브리드랑 같이 혼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1.6은 물론 그것도 터보를 붙였겠지만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싣고 그죠. 뭐 루프탑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모델은 좀 더 배기량이 커질 수도 있고 예. 저희는 이제 미션 쪽 전문이니까 이제 엔진 쪽보다는 미션 쪽에 좀 더 이제 불안전한 조합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약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요지도 확률적으로 더 큰가요?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엔진에 좀 열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요. 부하가. 적은 배기량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에 열이 많이 생기면 이제 아무래도 노후도 좀 빨리 되고 여러 가지 뭐 연료 계통이라든지 뭐 지금 신차 때는 사실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열 되게 많이 받는 차가 뭐냐면 BMW 미니 아시죠? 미니. 아, 미니. 예. 미니 초창기 버전들이 엔진 열이 되게 많이 받아요. 엔진 열 많이 받는 차의 특징이 뭐냐면 그 누유가 많이 돼요. 누유가. 이제 그 가스켓이나 이런 고무류들이 다 빨리 경화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성이 있고 뭐 어떤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노후되는 측면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네, 그런 거는 좀 예상이 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미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수리가 많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미션이 되게 다양해요. 예. 아, 방식 자체가? 방식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미션이 보통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그 자동 변속기하고 DCT하고 그다음에 CVT 보통 이 정도인데 하이브리드도 방식이 한 세 가지 되잖아요. 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풀 하이브리드, 예.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조합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 되게 복잡하구나. 예. 그러니까 종류가 거의 한 9가지 되는 거죠. 그럼 그 일일이 다 수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저희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다 해야 되고 지금国산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 그 카니발? 예, 카니발 같은 경우도 그 DCT 방식의 하이브리드 그 미션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걔도 어느 정도 뭐 한 15만, 20만 넘어가면 네네네. 습식인가요? 건식입니다. 건식을 썼어요? 네. 일반인들 이거 알고 있나? 아니, 확실하게 건식.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예, 건식으로 사용된 걸로 그럼 얘도 한 15만, 20만이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네. 기종에 따라 또 습식일 수도 있고 건식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습식이든 건식이든 DCT는 플라이 휠하고 이제 그 듀얼 클러치는 거의 한 10만 넘으면 교환을 한 번씩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점들이 이제 분명히 올 겁니다. 야, 그러면 아직은 모르지만 향후 한 5년 후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열심히 그거 교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수입차만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국산차가 많이 망가지고 이제 비용도 이제 많이 고가다. 그러면 그쪽까지 아마도 준비하셔야겠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현대나 기아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그 국산차 그 DCT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클러치 액추에이터라고 잘 망가지는 부품이 있거든요. DCT 같은 경우는 바깥에 부품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뭐 액추에이터, 무슨 모터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부품은 지금 하나 또 저희가 재생 품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미션 관리를 할 게 뭐가 있나요? 하이브리드요? 예. 뭐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되나요? 뭐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일반 뭐 내연기관 차든 똑같이 급가속이나 급출발 그런 것만 좀 자제해 주시면 뭐 나머지 관리 포인트는 오일 교환해 주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미션 오일 무교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무교환이 맞아요? 아니면 교환을 해야 돼요? 보면 무교환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차 수명이 보통 뭐 한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면 이렇게 그냥 폐차 쪽으로 수순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고장이 안 나고 타면은 그냥 무교환이다 이런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고장이 나는 차들이 더 많고 10만 킬로 정도 된 차들 차종과 상관없이 빼보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네, 오염도가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고 10만에 한 번씩은 차종과 상관없이 미션 오일은 교환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뭐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냥 일반 디젤이 있고 네. 이번에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디젤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한 1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뭐 디젤은 한 3개월 이 정도면 출고가 바로 돼요. 그 미션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산다고 하면은 저는 100% 디젤을 삽니다. 아 정말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소비 트렌드가 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너에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제로 그 주행할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디젤이 전혀 딸리지가 않거든요. 연비도 딸리지가 않고. 근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엔진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대신에 붙는 부품들이 많아요. 터보도 붙어야 되고, 또 미션 쪽에 모터 붙어야 되고, 배터리 붙어야 되고, 인버터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이고, 부품값이 적은 부품들이 아니거든요. 또 배터리 있고. 근데 그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연비잖아요. 네 맞아요. 연비하고 정숙성. 근데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정숙하냐? 저는 정신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하이브리드 타면은, 왜냐면 시동이 가다가 부르릉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또 막 또 회생제동 했다가 또 막 꺼졌다고, 이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예.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게 나가는 힘도 우리나라 옛날에 차들 그 4기통짜리 뭐 DOHC 막 이런 차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숙하다고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예. 우리 오토스탑 있잖아요. 네. 디젤에서 오토스탑만 잘 써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큰 차들이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차가 엔진이 조용해도 바람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다 묻혀요, 전부 다. 네,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나 느끼지 나중에 타다 보면 맞아요. 내 차 소리가 정숙한지 시끄러운지 잘 몰라요, 나중에는. 맞아요. 차값도 보니까는 거의 한 600~700만 원 비싼 것 같아요. 평균 한 500 정도, 평균 일반적으로. 500 그 정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수리 비용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디젤 연비가 더 좋지 않나요? 하이브리드보다? 둘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가 약간 그 절름발이 하이브리드에서 아니 도요타나 이런 애들은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훨씬 좋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14km 뭐 디젤도 잘 타면 그렇게 타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관리하기도 쉽고, 이제 디젤도 상당히 디젤도 정숙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